여러분,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입니다. 이 부산 광복점이 오늘 6월 1일이거든요. 오늘 임시 휴장일입니다. 근데 오늘만 임시 휴장일이 되느냐? 이게 아니에요. 앞으로 당분간 임시 휴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어떻게 생각하면요. 제가 폐점이라고 썼는데 이게 롯데백화점 측하고요. 부산시하고 이 협상이 제대로 되지 않는다면 사실상 이 롯데백화점의 부산 광복점은 폐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가지는 않을 텐데요. 그래도 폐점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은 현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이것 때문이에요. 백화점 옆에 쉽게 말하면 롯데타워를 짓겠다는 거 말입니다. 사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이 들어서 있는 중구 중앙동 일대는요. 롯데타운 부지거든요. 이 타운에 롯데타워를 105층인가요? 105층 짓겠다고 했어요. 1995년에. 이렇게 지으면 백화점 허가해주고 또 임시로 영업할 수 있게끔 해주겠다. 이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롯데가 이 롯데타워를 짓고 있지 않아요. 짓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그 이후에 이 경영 환경이 굉장히 변했거든요. 경영 환경이. 어떻게 변했느냐. 2009년에 여러분 알다시피 저 롯데타워가 착공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금융위기 때잖아요. 이 금융위기 때가 되니까 이게 분양에 대한 의구심까지 굉장히 많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롯데는요. 틀을 다지다가 이거 안 되겠는데 이대로 가다가는 잘못하면 망하겠는데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한 거예요. 105층짜리 호텔하고 오피스텔을 지어봤자 안 팔리겠구나. 잘못하면 그룹 전체에까지 영향을 미치겠구나. 이런 판단 하에 부산시에다가요. 여기에다가 호텔과 오피스텔만 넣는 것이 아니라 오피스텔하고 서비스드 레지던스. 그러니까 이게 뭐 호텔이긴 한데 서비스를 받는 레지던트 형태로 주거로 짓게 해달라고 부산시에 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부산시 입장에서는 이거 허가해 주겠습니까? 부산시장이라는 게 선거로 뽑습니다. 자칫 잘못해주면 특혜가 되거든요. 이것은 말도 안 되는 제안이거든요. 말도 안 되는 제안. 사실 말도 안 돼.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부산시장이라는 자리가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자리예요. 그런 자리에 롯데백화점이 롯데그룹이 처음과 사업성이 안 된다고 다른 제안을 했다. 이거 받아줄 수 있을까요? 쉽지 않습니다. 진짜 쉽지 않아요. 이것은 제가 봐서는요. 롯데가 판단을 잘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판단을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롯데가 롯데타운 부지를 만들 때만 하더라도 105층을 저렇게 짓는다고 하니까 정작 말입니다. 부산시는요. 옛날에 부산시청사 부지를 롯데에 매각을 했고요. 해양수산부도요. 이 지역 일대 매입 허가를 해주면서 롯데타운을 매립할 수 있게끔 조성하게끔 허가를 해줬습니다. 정부의 혜택은 혜택대로 다 받은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서 사업성이 안 좋다고 바꾼다는 게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말이 안 되죠. 사실은요. 그러니 롯데의 어떤 경영상의 판단의 미스 그것이 결국 롯데백화점의 광복점 폐점까지도 갈 수 있다는 최악의 상황이 연출된 거죠. 이게 특혜에 대한 문제 이것은요 굉장히 민감한 문제입니다. 이렇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이렇게 되면 이게 참
해결책이 난감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 여러분 보시다시피 롯데백화점 광복점은요. 예, 최소 말입니다. 3,000명이 일하고 있습니다. 3,000명. 8,000개 브랜드가 입점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여기에 납품하고 있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그죠? 중견기업, 대기업까지 타격을 미치고요. 여기에서 일하는 3,000명에 대한 영향도 미칩니다. 그만큼 심각해진다는 뜻이에요. 면적도 어마어마하게 크잖아요. 연면적이 19만 5,690제곱미터입니다. 영업면적만 7만 6,560제곱미터예요.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결국 말입니다. 이게 서로의 타협이라는 게 참 쉽지 않습니다. 참 쉽지 않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이게 결국은 특혜라는 말로 다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요. 물론 롯데는요 그동안 많은 부산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을 했다고 하지만 뭐 당장 다른 일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하죠. 예를 들어 다른 일을 많이 했다는 게 영도다리 보수보건공사에 돈을 많이 기부를 했고요. 오페라하우스 건립하는데 1,000억까지도 줬다. 지역경제에 굉장히 기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특혜는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거 쉽지 않을 겁니다. 아마. 이거 쉽지 않을 거예요. 어쨌든 부산 시민과의 합의가 분명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경영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정치하고 연계된 그리고 선거하고 연계된 경영은요. 진짜 신중하고 또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때 상황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롯데가 그때만 하더라도 롯데타워 105층 지을 수 있었겠죠. 그만큼 말입니다. 돈도 넉넉하게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지만 여러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그러면서 이 패러다임 시프트가 일어나잖아요. 산업의 패러다임 시프트. 오프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온라인에서 물건을 사는 시대로 변했잖아요. 바로 이 과정에서 롯데가 변신하지 못했어요. 변신하지 못하니까 지금 사업은 계속 쪼그라들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엎친 데 덮친 격이 된 거예요. 과거의 약속을 잘못했던 것이 결국 오늘의 부메랑으로 들어와서 롯데백화점 부산 광복점이 지금 영업 정지를 당한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당분간 쉽지는 않을 텐데 문제는 이제 여기에 직원들 3,000명 그죠? 그리고 여기에 납품하는 중소기업부터 시작해서 대기업, 소기업, 자영업자까지 포함을 하면 거기에 대한 충격파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니까 아마 어떤 결과가 나오긴 나오겠죠. 시간이 걸리긴 하겠지만 그때까지 롯데백화점의 어떤 영업 정지는 계속하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읽고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할 때는요. 정치하고는 거리가 멀면 멀수록 좋다고 합니다. 정치하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사업은 망할 확률이 훨씬 많다고 해요. 그래서 정치하고 거리를 두는 것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씀도 덧붙이겠습니다.